자, 우리 법인세 실무 연습 프린트는 9페이지고 가제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여기는 이제 공식이 나온 거고요. 그지? 공식이 나온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제금 인정 이자율은 원칙은 여기 이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써놓은 거죠. 사실은. 그지? 신고하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하고 당좌대출 이자율 중 선택입니다. 신고하면. 근데 신고하지 않으면 여기 그러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예,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고 원래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법에는 먼저 이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이렇게 나와 있고 예외적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적용한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채권자 불명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만 있는 경우는 요 이자는 정상적인 이자율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것만 있을 때는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때도 제외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섞여 있을 때 얘네만 있으면 무슨 대출 이자율? 얘네만 있으면 당좌대출 이자율, 그지? 이것도 수정할까? 채권자 분명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특수관계자인 차입금만 있는 경우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고 일반 차입금과 섞여 있는 경우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 시 제외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얘네들만 있으면 무슨 대출 이자를 적용하고 당좌대출 이자를 적용하고 일반 차입금하고 얘네들이 섞여 있으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를 계산할 때 뭐 한다? 제외한다. 대부분은 얘네만 있는 거는 안 나오더라고. 얘네만 있는 거는. 근데 섞여 있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섞여 있는 경우가. 자, 이번에는 10페이지 가셔서 93의 기출문제 코드 번호는 1293번이고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가제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대표이사에 대한 지금 가지급금 전기월은 전년도 이전에 빌려준 거죠. 그지? 전년도 이전에 빌려준 게 1,500만 원, 이번 연도 중에 빌려준 게 1,000만 원. 그 중에 또 회수한 게 700만 원, 그 다음에 또 11월 5일에 또 빌려준 게 500만 원 또 있습니다. 이렇게 빌려주는 날짜가 꼭 1월 1일이거나 1월 1일 날 빌려주거나 1월 1일 날 회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계산한다? 적수 계산한다. 그래서 제시된 자료 외에 가제금이 가수금은 없으며 가제금 관련해서 약정된 이율이나 수정한 이자는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제금과 가수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주고받은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입금 내역을 보니까 모든은행, OK, 우리저축은행 있고 OK는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래요. 그럼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사에 대한 이자율은 정상적인 이자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때 뭐 해줘야 돼요? 제외를 해줘야 되고 무슨 이자율 적용하기로 하는데 무슨 이자율?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적용하기로 한대요. 여기까지는 됐을까요? OK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계산할 때 제외를 하고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 볼게요. 프로그램에 코드 번호 1293번 과목별 세무조정에 한 중간 정도의 가제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있어요. 들어가셔서 첫 번째 적수 가제금 가수금 적수 넣는 겁니다. 적수
적수 계산. 여기 가지금, 가수금 선택해서 지금 이제 가지금 돼 있는데 가수금이 있는 경우는 이 아래 확장 버튼 눌러서 가수금 바꿔주셔야 돼. 지금 이제 직책은 예, 대표이사. 직책은 대표이사. 성명은 이한강.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단에 보시면 여기 조교에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단에 보시면 가지급금 전기 이전에 빌려준 경우는 1번 전기 2월, 이번 연도에 빌려준 경우는 2번 대여, 이번 연도에 회수한 경우는 3번 회수. 가수금도 예, 전기 이전에 우리가 회사가 빌려온 거면 전기 2월, 이번 연도에 빌린 거면 가수, 그지? 이번 연도에 갚은 거면 반제. 반제. 지금 가수금은 없어요, 그지? 가수금은 없고 가지급금 전기월 있으니까 1번. 예, 전기월은 무조건 1월 1일이고요. 전기 이전에 빌려준 돈이 1,500만 원. 그러면 1월 1일이기 때문에 365일에서 예, 365일 곱해서 적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예, 3월 14일. 그러면 2번 돼요. 2번 년도 빌렸으니까 3월 14일 금액이 1,000만 원. 그럼 이제 합쳐져서 적수 계산하는 겁니다. 합쳐져서 금액이. 그 다음에 예, 9월 20일. 9월 20일은 회수. 예, 3번. 9월 20일 회수한 금액이 700만 원. 그 다음 2번에 또 빌려준 거 예, 대여 2번 11월 5일. 5일 예, 500만 원. 그럼 알아서 예, 적수 계산해줘요. 됐을까요? 근데 가끔은 이 금액이 안 나올 때 있어. 이 금액을 안 줄 때 있어. 안 줄 때. 안 주면 여러분들 상단에 가면 원장조회라고 있어요. 원장조회 있어요. 원장조회 가셔서 여기 계정 과목에서 가지급금. 예, 그래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예, 찾아서 우리가 직접 반영을 해주셔야 돼. 이해 갔을까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자율 선택이라고 있어요. 이자율 선택.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계산돼 있지? 그럼 놔두시면 되고 만약에 당좌대출 이자율 하라고 그러면 여기 눌러서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좌대출 이자율을. 대출 이자율이 1번, 3번, 4번이 있어요. 3번이 그 뭐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1번은 당좌대출 이자율로 신고한 경우. 3번은 3번하고 4번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그 뭐야?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분명,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는 차입금만 있는 경우. 또 하나는 그 뭐죠? 대여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초간 그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근데 3번, 4번도 나온 적 없고요. 요즘엔 1번도 안 나와. 1번 선택하면 1번은 그 당좌대출 이자율로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하겠다고 신고한 거잖아. 그러면 신고한 사업연도부터 그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만이니까 그 날짜를 적어줘야 돼. 나중에. 그래서 그런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말고. 그 다음에 차입금 입력하셔서 여기는 불러오기. 새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처가 있고요. 이자 선택 밑에 새로 불러오기 현재 거래처가 있어요. 새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처. 클릭하셔서 예,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돼 있는 거 불러오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그러면 예, 3개 불러오죠. OK, 모두은행, 우리저축은행 불러오죠. 이 중에 OK는 무슨 관계자?
특수관계자. 그 삭제. 오케이, 특수관계자 삭제. 자, 모드은행은 전기월이니까 전기 이전에 예, 빌려온 돈이고 이자율이 몇 프로? 3.5%. 맞나? 3.5% 105만 원이고 이자가 자, 우리저축은행은 이번 연도에 빌려왔네. 그치? 예, 이자율이 몇 프로? 4.5%. 출제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여기에 이자는 무조건 1년치를 계산해줘. 프로그램이. 언제 빌려왔어도. 11월 1일 날 빌려왔어도. 그럼 2,700만 원에 4.5% 하면 121만 5천 원이 이게 1년치야. 그럼 11월 1일 날 빌려왔다면 몇 개월치만 두 달치 이자를 자기네들이 계산해서 줬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출제자도 이 프로그램을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쨌든 출제자 이렇게 줬으니까 놔두면 되는데 예, 이렇게 계산한 이자와 출제자가 준 이자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몇 개월간의 이자만 두 달간의 이자만 계산해서 금액 줬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11월 1일 날 빌려왔잖아. 그러면 두 달치만 계산해야지 이게 1년치가 계산이 된 거잖아. 이해 갔죠? 무슨 얘기인지 참고로. 그리고 이제 인정이자 계산, 예, 을지 가시면 예, 프로그램이 알아서 가중평균 이자율을 계산을 해요. 가중평균 이자율을. 내가 이제 그 빌려온 날짜에 맞춰서 여기 지금 돈 빌린 거에 대한 예, 이자 어느 시점에 돈을 빌렸는지 그 이자율을 고려해서 인정이자 계산할 때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그 이자율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보시면 예, 3.5%, 3.5%, 3.5% 하다가 맨 마지막 거 11월 5일 것만 이자율이 달라진 이유가 차입금 중에 예, 모두은행은 1월 1일 날 전년도에 넘어왔는데 우리저축은행은 언제? 11월 1일 날 빌렸으니까 11월 1일 이자를 고려해서 이자율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알아서 계산해 주는 거야, 이거는. 계산해 줬고. 그 다음에 인정이자 조정 갑지가 보시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자동 계산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정이자 얼마는 받아야 된다는 거야? 76만 7,847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회사가 받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어? 없다. 없으니까 그러면 인정이자에 미달하는 금액인 회사 계상액이 인정이자에 미달하는 금액인 76만 7,847원을 무슨 산입? 입금? 산입하라는 얘기예요. 입금 산입하라. 근데 만약에 회사 계상액에다가 75만 원 한번 넣어봐. 75만 원. 회사 계상 75만 원. 75만 원 넣으니까 조정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그 시가 인정 범위 비율이 있어요. 비율? 시가 인정 범위 비율. 여기에. 요 비율이 5%에 미달되면 중요하지 않은 걸로 봐. 그러니까 5% 미만 정도의 이자는 안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조정할 금액이 안 떠. 여기가 5%가 넘어야지 떠는 거야. 조정할 금액이.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받았으면 지금 시가와의 차이가 100%라는 얘기지. 100%.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네, 저장하시고 아니 저장 버튼 따로 없구나. 저장 버튼 따로 없는 것들은 자동 저장이에요. 자동 저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되셨으면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그럼 입금 산입액의 금액 떠 있죠? 인정이자. 그치? 그러면 감옥란에다가 가지급금, 예, 인정이자, 대표이사 76만 7,847원을 입금 산입하고 상여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 해서 예, 93회 기출문제의 가계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는 다 끝났고요.